자,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제 MBC가 단독한 기사부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통화 기록을 지금 특검이 다 이렇게 지금 내용을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뭐 이렇게 확보를 한 모양인데, 글쎄 저하고 통화한 내용은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한동훈 당시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뵙겠다고 그래서 그때 용산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용산에 그 무슨 하우스인가 옆에 있는 딴 데 식당 같은 데 있어요. 거기를 한동훈 대표를 딱 앞에 앉혀놔놓고 탁 이렇게 앉혀놔놓고 옆에 정진석 비서장 앉혀놔놓고 저 모습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이시면 한동훈 전 대표가 옆에 빨간색 파일이 보이시죠? 저 빨간색 파일에 뭐가 담겼냐면 소위 7인방 김건희 여사의 측근 그룹들의 명단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거를 전달해 줬어요. 전달해 주면서, 자, 김건희 씨를 추종하는 지금 이 비서관들, 행정관들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 이 사람들 좀 정리해야 됩니다. 라고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한테 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 아니 뭐 측근들이 어디 있어? 뭐 측근들 없는데 뭐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이 통화 내역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한남동 7인방의 핵심으로 알려진 강훈이라고 있습니다. 강훈 전 비서관, 국정홍보 비서관인데, 강훈 비서관이 한국일보,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사장으로 갔다가 바로 이 여사 측근이란 것 때문에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통화를 꽤 많이 했네요. 2023년 8월 한 달 기준으로 11차례, 한 달에 11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통화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이 있습니다. 이 김동조 국정기록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2024년 8월에 한 달에 10차례 총 2시간 30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요, 그 코바나 컨텐츠라고 김건희 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슨트를 했어요. 도슨트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림 설명해 주는 분들 있죠. 그 도슨트라고 합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꽤 잘해서 재산이 한 400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국정기획비서관에 임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비서관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책 문제를 다 총괄하는 비서관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핵심적인 바로 이 김건희 라인이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근데 의전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한 달에 4번 통화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황종호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이 황종호 이 행정관은 사실은 한남동에서 거의 근무를 합니다. 거의 김건희 씨의 양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서 모든 일을 뭐 이모라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그러던가? 이 부를 때도 뭐 이모 그런다던데. 자, 그렇게 아주 최측근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는 최측근인데, 그 다음에 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 이 사람도 그로 자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런 통화 사실들이 대부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대통령 부인이 국정기획비서관, 의전비서관, 홍보기획관 이런 사람들하고 한 달에 수십 통씩 통화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2024년 8월 달에만 한 통화만 이 정도면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거겠어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대략 한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수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뭘 발표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공적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다, 사실이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양정철 씨를 비서실장으로 하고 박영선 의원을 국무총리로 한다는 보도가 당시에 TV조선과 YTN에서 새벽에 동시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 보도가 나게끔 한 사람이 이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누군지는 알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이 전화해서, 지금 대통령이 말이야, 박영선 총리하고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하려고 해. 이거 단독이니까 빨리 보도해. 안 하면 지금 딴 데 줄게. 그래서 당시에 TV조선이 보도를 하고 이어서 YTN이 보도를 합니다. 아침에 난리 났어요. 새벽 5시에 보도를 했는데, 제가 황급히 알아봤죠. 이 보도에 대해서. 당시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무슨 소리냐 지금. 이런 거 거론된 적도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내가 빨리 대통령한테 알아볼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전화 받더니
아, 그건 뭐 나도 잘 모르겠고, 그럼 대통령 이거 부인하는 입장을 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좀 뭐, 이 하더니 뭐 그렇게 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기자들을 만났어요. 아이, 저 수석 이야기한 거 그거 믿지 마세요. 사실은 이거 다 진행되고 있어요. 다 우리가 만들어서 딱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근은 이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또 보도가 났어요. 이게 바로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세상에 비서실장과 총리 인선을 여사가 왜 컨트롤합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당시에 있었던 용산 7인방의 행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전화로 드러난 것이고요. 어제 심평 변호사 이 사람을 이제 그저께 만났죠. 19일 날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만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아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자,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아니, 한동훈의 앞길을 왜 김건희가 열어줍니까? 무슨 자격으로?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아니, 한동훈 앞길은 한동훈이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건희 씨의 이야기가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배신하지 않더라면 누굴 배신해요? 자기를 배신하지 않더라면 그의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한동훈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됐을 때 막 문자 막 보냈잖아요. 폭풍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과하라고 그러시면 제가 사과할게요. 이 디올백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 비대위원장 당시에 답도 안 했어요. 아, 본인이 사과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건데 사과하라고 하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과 안 했습니다, 결국. 그럼 윤 전 대통령 본인 KBS 기자회견 때 아니 뭐 와서 이야기하는데 박절하지 못해서 뭐 조그만한 뭐 뺑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사과를 안 했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 때 딱 사과라는 이야기 한번 했어요. 자기가 하면 될 텐데 한동훈 대표 물어보고 하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이야기 좀 잘 듣고 내 인사하라는 거 총선 때 공천하라고 했으면 아예 앞길 열렸는데 왜 안 했어?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서희건설 사위 이야기입니다. 이 서희건설 사위가 총리실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목걸이 갖다 준 다음에 서희건설 이봉환 회장이 청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사위 검사 출신인데 뭐 자리 하나 대통령실에 이 총리 비서실장 시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부산 영도에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경선에서. 근데 그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검사 공천 안 된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말 들어서 공천해 줬으면 지금 한동훈 대표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바로 특검에 끌려갑니다. 아니, 세상에 당시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정치 개입할 수가 없는데 여사 말 듣고 문자 말 듣고 어휴, 네 여사님 바로 공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거 안 들어줬다고. 그거 배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배신입니까? 직언한 게 배신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아직까지 왜 지금 이걸 일을 당하는지 정말 황당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심평 변호사가 도대체 저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배숙 의원의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인데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아주 제일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신 변호사한테 김건희 씨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뭐라고 보느냐. 사람을 키울 줄 안다. 그 말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대통령 좀 키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많이 키우니까 우리 윤석열 좀 키워주고 그러면 대통령도 좋은 거 아니냐. 이미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한테 엄청 키워줬습니다. 뭘 했냐. 아니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해서 결국 대통령 선거 있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본인의 의원직도 날아가고 당에서 400몇십억 토해내고
대선 출마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뜬금없는 비상계엄으로 해서 탄핵돼서 결국 대통령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해줬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미 다 앞길 열어줬어요. 줬는데 우리 좀 키워달라고요. 이제 자기 구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정신세계인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언하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사과해야 된다. 특검법도 국민 눈높이 맞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귓등으로 듣지도 않고 야 그만둬. 너 왜 직언해. 그만둬. 10번을 그만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건 누구보다 잘합니다.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쓴소리 하니까 10번을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비서관 시켜서 그만두라고. 야 그만둬. 한동훈 대표도 솔직히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내가 뭐하러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냐. 그런데 누가 말린지 아십니까? 대통령실 참모들이 말렸어요.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 대표한테 대통령은 저러시는데 만약 한 대표가 그만두시면 우리 다 망합니다.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당시 대통령실 참모들이 한동훈 대표한테 그렇게 진을 한 거예요. 대통령은 맨날 격노하고 참모들은 한동훈 대표 그만두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뭐 곧 밥도 못 먹고 뭐 했다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건강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잘 드시고 잘 음식 드시고 잘 있다고 그럽니다. 김건희 씨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막들을 뻔히 이제 이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도 윤 어게인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 솔직히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뭘 어게인 하겠다는 거죠. 대선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한덕수 후보를 좀 띄워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다가 결국 지금 선거를 다 망쳤던 그 상황도 결국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저는 좀 이게 뭐라고 해 아마 뭐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계신 분도 있고 여전히 뭐 안쓰럽다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사실관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내막들을 좀 저희가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왜 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일까라는 걸 보면 사실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저도 칼럼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의 김자만 꺼내도 다 잘려 나왔어요. 다 제가 잘 아는 이 대통령실에 가 있는 참모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대통령님 특별감찰관 이번에 꼭 임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사님 좀 이게 너무 힘이 커집니다. 뭐야 나가? 잘렸어. 그렇게 잘려 나온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더군다나요 김건희 씨가 중요한 비서관 행정관 채용할 때 저 잠깐 한남동 좀 와보세요 합니다. 한남동 가서 면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생년월일 좀 주세요. 생년월일 줘요. 그럼 그 사주를 봐줍니다. 사주를 누가 보느냐? 대통령실의 시민사회수석실에 모 행정관이 있습니다. 역술은 원장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학연구소를 운영하던 사람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무슨 뭐 건진, 신박사, 명태균 다 사주 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행정관실에 있던 사람은 날짜 잡는 거. 저는 아마 12월 3일이나 날짜 잡은 것도 뭐 그런 연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는 거죠. 제가 드릴 말씀 많은데 참 김건희 씨가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 참 이게 아직도 본인이 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뭐 대통령을 만들어줘요? 배신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꾸 배신자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 배신자예요.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하는 사람이 배신자가 아닙니다. 충신이죠. 그 충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배신자인 겁니다. 보수를 배신한 사람이 배신자인 거예요. 배신자를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